2차 방정식의 시작인데 이제 교재 같은 데에는 1차 방정식 얘기가 간단히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X는 B꼴의 방정식의 해법이죠. 요거의 해. 근을 구하세요. 요거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저 AX는 B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AX는 B의 방정식의 근, 해를 구하래요? 뭐 해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주 뭐 해야 돼요? A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주로 이제 A로 나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맞고요. 맞긴 한데 이제 거기다가 확실히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AX는 B꼴의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최고창의 개수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자가 0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내가 안 가르쳐줘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배워가셔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여기는 방정식이에요. 뒤에 가면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그 뒤에 가면 함수가 나올 거고요. 뭐가 됐든 간에 다항식의 형태, 다항식이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부등식, 함수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분류를. 이거를 이미 해야 된다라고 공부가 돼 있으면은 잘 잡힌 거고, 여러분한테는 더욱더 이게 중요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차피 니네 뭐 아직 안 했지만 뒤에 가서 뭐 2차 부등식 풀이, 2차 부등식 못 풀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풀겠죠. 혹시나 까먹어서 다시 배우면 다 풀 거고. 이거 상위권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는 애들 되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하냐 안 하냐는 거는 문제를 읽으실 때 문제 최고차의 문자가 보였다. 그러면은 분류부터 하셔야 돼요. 분류부터. 그거를 문제에다 써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쓰는 친구들 정말 많이는 못 봤어요. 아무튼 가르쳐 줘도 잘 안 써. 그 안 쓰는 심리는 생각을 해보면 딴 건 아니고 귀찮으니까 우선 잘 안 쓰시는데 꼭 써야 돼요. 꼭. 나중에 부등식 가면은 완전 뭐 거의 뭐 무조건 틀리는 코스죠. 예를 들어 뭐 k-2x의 제곱에다가 뭐 더하기 2kx 더하기 뭐 4 이런 게 있는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부등식이. 뒤에 가면 2차 분식 가면은 이런 문제 있단 말이에요. 이거 푸시는데 제일 먼저 시작이 문제 읽었을 때 최고차항에 문자가 있네? 그러면 k-2가 0인지 아닌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이게 0인지 아닌지 분류를 안 해놓고 푸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문제의 물음이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k가 2값이 될 때 그 한 개 때문에 틀려요. 어차피 한 개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많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이 문제를 풀려고 문제를 읽었는데 자기가 이거를 안 해. 그러면 이 문제는 푸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거예요. 시험에서도. 어차피 틀릴 텐데 시간만 시간대로 다 뺏기는 거야. 물론 이제 서술형이면 일정 부분 점수는 받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다항식의 형태의 방부등식 함수꼴에서는 최고차항 개수의 문자가 있으면은 분류하는 것부터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로 와서 간략하게 보시면 A가 0이에요. 그럼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은 B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예요. X 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 X가 누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건 이제 요 B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분류를 해서 B가 0이면 X에다가 뭘 넣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해가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되고요. B가 0이 아니면은 X에다 뭘 넣어도 좌변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A가 0이 아닐 때, 이때가 이제 서주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눠버리시면은 되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해를 갖다가 방정식에서 이렇게 해가 일반적이질 않죠. 그죠? 좀 약간 특수하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특수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대신 용어는 알아둘사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방정식의 해든 부등식의 해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를
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정할 수가 없다. 이 표현은 말은 그래도 알아둡시다. 우리가 이런 말은 차라리 몰라도 해를 정할 수 없다. 부정이라고 하죠. 부정. 해를 정할 수가 없다.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풀 수 없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풀 수 없다. 풀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정이라는 말은 잘 참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좀 알아두셔야 돼. 왜? 우리가 뒤에 가면 부정에 들어가는 뭐 저기 소단원 제목이 있잖아. 고차 방정식 가면은 뭐 있어요? 그렇죠. 부정 방정식 있죠. 부정 방정식이 뭐예요? 부정 방정식이 뭐야? 항등식은 항등식이죠. 부정 방정식이 아니. 부정 방정식이 뭐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부정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진이 부정 방정식이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알아둡시다. 이런 용어는 교과에서 쓰니까. 미지수의 개수, 내가 가진 식의 개수 비교를 했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때가 부정. 니네 우리 나머지 정리 같은 거 할 때 미정 개수가 예를 들어 3개였어. 그럼 식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 우리가 주로? 3개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야지 풀리는 거 아니야 연방이. 근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부정방정식. 그런 게. 아무튼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거나 좀 노란색 이런 거 쓸데없는 건 아닌데 포커스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거 노란색 박스 이게 중요하다 강조한 거고. 다음은 뭐 앞에 이제 교재 이런 얘기는 천천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면 읽어보시고 됐고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자, 절대값 기호는 뭔지는 알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처리. 뭐 제일 일반적인 해법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해법. 절대값 기호라는 게 나타났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기호가 거슬리니까 이 기호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절대값 기호는 어떻게 나누느냐?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 기호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제곱 어떻게 하죠? 이게 먼저 나오지 않을 텐데 서류 어떻게 하죠?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그렇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나 뭐 그런 애들이 부호를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얘가 0인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나누셔야죠. 제곱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절대값이 풀어지게끔 일반적으로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시면 됩니다. 예준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2x 플러스 4는 어쩌고 저쩌고 막 있다고 쳐요. 범위 나눠야 돼요. 그러면 범위 배운 대로 하시면 누구 기준으로 나누려는 거냐면 1하고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나누려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서주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1보다 클 때, 하나 같을 때, 네. 마이너스 1랑 1 사이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네. 이게 막 표현이 수학적인 수식의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표현이 약간 섞여 나와요. 사이라는 표현은 이상, 이하, 미만, 초과하고는 같이 안 쓰시는 게 좋거든. 괜히. 범위는 지금 본 것처럼 마이너스 2하고 1 기준으로 나누려는 거는 범위는 얘 기준으로 나누시면 수직선을 얘 기준으로 자른다고 보시면 당연히 범위가 3개 나와요. 그죠? 그럼 이쪽 범위는 뭐예요? x가 마이보다 작다죠. 우선 그냥 눈에 보이는 데를 그으면 이쪽은 마이보다 크고 1보다 작다죠. 이쪽은 1보다 크다죠. 근데 이렇게 수직선을 나누시면은 수직선 위에 있는 값 중에 마이너스 2하고 1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은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아무 데나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커지는 쪽에다가 많이 넣는 것 뿐입니다.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아무 데나.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절대값 같은 건 아니지만 다항식 풀이는 아니지만은 아예
이 는이 들어가는 거는 따로 아예 빼서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빼서 아예 헷갈릴 때도. 범위 나누시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여러분이 뭐 당연히 고난도 빈출 유형입니다. 무슨 교과에 들어가든 간에 뭐 나중에 대수를 가든 뭘 하든 다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함수 쪽 가면 좀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절대값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수투 가면 하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y는 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애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래프 그리시고 밑에 있는 거 위로 꺾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리셔야 되거든. 아무튼 기본적인 처리는 적의 정서. 자, 절대값이랑 약간 짝꿍처럼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는 게 가우스 있습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마찬가지로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처리입니다. 자, 절대값 안이 능령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는 거다라고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가우스 기호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거 보죠? 가우스 기호가 뭐죠? 그러니까 뭐 본 적 있죠 우리 그 대괄호 기호죠? 이거 본 적 있죠 이거? 값을 물어봐야 되나? 예준이 가우스 2.3 얼마죠? 선생님이 물어보는 중에 너무 부담 안 가시면 좋겠는데 틀려도 되는데 얼마죠? 2. 자, 가우스 기호라는 거는 우리가 가우스라는 기호는 이렇게 대괄호 기호를 쓰고 항상 이거는 교과서에 명시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교과서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마다 문제 단하고 써줍니다. 단하고 가우스 이 x라는 기호는 대괄호 이걸 가우스라고 읽는데 이 기호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다. 이렇게 항상 줘. 그러니까 원래 이 기호를 외우고 그럴 건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가우스를 최대 정수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 기호고요.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능령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그럼 가우스는 그 가우스라는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우스라는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가우스 안이 똑같죠? 안에를 보셔야죠. 안에를. 얘는 가우스 기호 안에가 뭐인 거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뭐 기준으로? 가우스는 가우스 안에가 뭐가 되는 걸 기준으로? 자,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는 겁니다. 일반고에서 가우스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잘 빈출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 일반고가. 정수 기준으로. 가우스는 정수 기준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정수 기준. 가우스는 정수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어. 만약에 깔아줬어요. 자, 문제가 있는데 방정식인지 부등식인지 뭐식인지 있는데 가우스 안에가 이렇게 나왔어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된다는 거냐? 가우스 안에가 정수가 되는가? 그럼 가우스 안에가 x제곱이니까 문제에 주어진 걸 가지고 x의 제곱을 따시면은 얘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그러면 가우스 안에가 정수가 되는 건 뭐야? 1, 2, 3, 4네. 맞아요? 그래서 1, 2, 3, 4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우리가 가우스 x가 정수 n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죠? 왜?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n이야, n-1이야, n 더하기 1이야, 정수야. 가우스의 정의가 뭐라고? 걔를 넘지 않는 제일 큰 정수야. 내가 여기다 찍었어. 그러면 여기 넘지 않은 제일 큰 정수는 누구한테 가야 돼? n한테 가야 되죠. 여기다 찍어도 n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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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가우스 씌웠을 때 n 되는 애를 한번 잘 조사해 보시면 얘네들 되죠 지금.
다 되죠. 다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끝에만 좀 잘 보면 여기 갖다 쳐 여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찍으면은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n이냐 n-1이냐 판단을 해보시면 뭐예요? n이에요. 여기 찍으면은 그러면 n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n이 되려면은 x의 범위는 여기는 막히고 여기는 뚫려야 돼요 항상. 이런 배경 지식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 주시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x의 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x의 제곱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다음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4다.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범위를. 알겠습니까? 왜 4를 뺐느냐? 왜 왼쪽에만 이코를 붙였느냐?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 하나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확 달라집니다. 가우스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나는 정작 필요한 게 x의 범위니까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2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범위를 실제로. 문제 풀이 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정도 문제를 풀긴 할 거야. 이 정도 문제가 되게 고난도는 아니거든. 우리가 가우스를 애들이 대부분 좀 어렵게 생각하고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 문제는 솔직히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어. 우리.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사람들이 질문이 없어. 자, 가우스에 관련된 거 성질 두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두 가지만 알아둡시다. 가우스 관련한 절대값 성질은 나중에 우리가 공수2 같은 데 가시면은 그 부등식 할 때 많이 써요. 다시 정리할 거고. 가우스 성질은 뭐 딱 두 개만 알아줍시다.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니까. 두 개. 하나는 뭐냐? 가우스 x 더하기 빼기 정수. 한글로 쓸까? 한글로 쓰자. 가우스 기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는 가우스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무난하게 증명은 되니까 해보시고. 마지막 두 번째 성질은 가우스 x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가우스를 쉬운 애랑 안 쉬운 애랑 똑같대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겠어요? 가우스를 쉬운 애랑 안 쉬운 애랑 똑같다. 뭘 의미하겠어요? 걔는 정수다. x는 정수다. 두 가지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충분합니다. 됐고.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 못 쓰신 분은 저희 강의 보고 씁시다. 자, 미안한데 강의 보고 씁시다. 자, 넘어가서 2차 방정식 풀인데 우리 근해 공식인데 그 짝수계수 근해 공식을 나는 솔직히 혹시 안 쓰시는 분이 계신가 이 중에? 짝수계수가 나왔을 때 근해 공식을 안 쓴다? 그냥 짝수계수가 나와도 일반 근해 공식을 쓴다.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짝수계수 근해 공식은 짝수계수일 때에는 짝수계수 근해 공식을 당연히 써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근해 공식 불러볼까요? 시우야? 니네 다 알고 있었는데 짝수계수 근해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꽤 있긴 하네. 예진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근데 이거 B' 읽으셔야 돼. 왜냐면 B'이 정체가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 B'의 정체가 뭐죠? B계수에다 1차 계수 반한 거거든. 그래서 요거 B'. 요 프라임이라는 건 그냥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붙인 기호고요. 뭐 다시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B 다시 이렇게. 프라임 꼭 붙여야 됩니다. 안 쓰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 돼요. 상위권은 다 씁니다. 당연히. 근해 공식 유도는 우리 반 안 하겠습니다. 유도하라면 유도할 수 있나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유도의 원리는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만들고 가는 거예요. 중3 때도 하긴 하는데 우리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겠고요. 방정식 푸셔. 자, 여기 1번에서는 이 정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2차 방정식 풀이 문제 중에 3번처럼 계수에 루트 있는 애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계수에 루트 있는 애. 자, 계수에 루트 있는 애가 있으면은 어떻게 푸시느냐?
그나마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풀릴 때 그냥 보자마자 풀리면은 그냥 푸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적당히 곱하기로 찢어. 이거랑 이거고 여기는 루트 2 아니면은 1 루트 2잖아. 그죠? 그럼 적당히 찢어가지고 이게 이제 만들어지냐 이거를 봐서 만들어지면 끝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럴 때는 우선 차선책으로 최고차 한계수를 유리수로 바꿔놓는 게 좋고요. 좋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나. 지금 얘는 이렇게 직접 하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크로스 하시면. 돼요. 끝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굳이 얘를 유리할 필요가 있냐? 우리의 목적은 방정식을 푸시오. 뭐야?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유리화는 필요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건 이미 개수에 무리수가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유리수거든. 여기는 어차피 1, 1이고 여기를 갖다가 잘 찢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돼. 요럴 때는 이제 필요한 게 무리수에 대한 수감각이죠. 아까처럼 했는데 잘 안 쪼개지시면 3항인수분 되니까 어쨌든 쪼개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3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에다가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쪼개 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수가 무리수든 허수든 근의 공식은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이제 지식의 한계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한참 전에 바뀐 건데 얘를 갖다가 근의 공식으로 풀었을 때 개 중에 어떤 경우에는 그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다시 루트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처리를 못해. 단답형은 솔직히 막말로 이렇게 써도 답이지. 근데 객관식 보기에는 이런 게 아예 없거든. 그럼 못 찾는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의 공식 자체를 못 쓰는 2차 방정식은 없다. 이런 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제 2번 이런 거는 쉽겠는데 예제 2번 2차 방정식 a 더하기 3의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의 어쩌고 저쩌고의 한근이 3이다. 문제 좀 읽어봤습니다. 진도를 저까지 나가는 건 나의 허황된 꿈이었네. 자, 뭐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서주? 네? 대입. 그러니까 봐. 여러분 이거 안 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 해. 안 한다니까. 안 해.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해. 2차 방정식이라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차에 문자가 있으면 얘가 0인지 아닌지를 분류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앞에 2차자가 그렇죠. 써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면 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A는 마3이 아니다를 쓰셔야 돼요. 물론 이 정도 문제는 애들이 저거 안 써도 답이 나와. 잘 운 좋게 이쪽에서 이쪽이 잘 처리가 돼가지고 A 2개 나오거든? 마3하고 1. 근데 이 상황에서 둘 중에 누굴까 그나마 고민을 해봤는데 요게 보여서 얘를 제낄 생각을 해서 답이 나오기는 해. 근데 선생님이 권장하는 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밑에서 여기서 안 해놓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 판단해서 내가 이거를 맞았다. 이거는 내가 볼 땐 나중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습관이거든. 문제풀이 습관. 자기가 딱 보면서 문제 읽어 내려가는 순간 보이고 잡히시면은 이게 자꾸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이 계속 쓰라고는 할 거예요. 쓰라고는 할 텐데 여러분도 이게 습관이 되게끔 쓰셔야 돼요. 습관이 되게끔. 이런 데도 딱 보시면은 그냥 봤을 때 쓰셔야 되고 나오면 그냥 바로 쓰셔야 돼요. 나오면 바로. 절대가 방정식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